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절건파생꾼입니다. 벌써 3시간 20분째 헬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몸무게 10kg 빼고 건강을 다시 찾자 주간으로요. 겨울에 운동하기 제일 싫고 힘든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혈압도 정상으로 만들고, 저 체지방도 좀 줄이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운동을 좀 주말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그 질문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주식 카페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잡박다시간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어제는 저희 카페 절건파생꾼 연구소에 뭐 의학 정보라든가 한 번씩 제가 법률 정보도 올려드리고 하는데요.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용 점수를 올리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겪어본 것과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은행원이 말하는 신용 정보 등급을 올리는 방법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본 적도 없고 제목은 있길래 제가 알고 있는 신용 정보를 올리는 방법,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 점수를 올려야 되겠지, 그죠?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법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일단 현재 2금융, 3금융 대출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2금융, 3금융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등급이 6등급 이상 이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있는 상태에서 등급을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갚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은행원 직원이 와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출이 잡혀 있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이 잡혀 있고 등급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작업대출이라 그러거든요. 작업대출이라고 하는 게 서울 강남에서 사람들 사기칠 때 예를 들어서 신용을 빌려주면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옛날에 이런 사기가 많았어요. 저희 한창 직장 다닐 때 이런 광고 같은 게 있었어요. 신용을 빌려주면은 3천만 원 주겠다, 2천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을 작업 대출을 시켜가지고요 신용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앞으로 법인 하나 냅니다. 법인을 하나 내고 가짜 매출을 만들죠. 그리고 3개월쯤 지나면은 그 회사에 이제 신용 등급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등급을 이용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해먹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2천만 원 주고, 그럼 그 사람은 뭐 됩니까? 바지 사장이 돼서 빚만 몇십억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옛날에 작업대출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올리는 방법 말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사금융도 쓰고 러시안 캐시도 쓰는데 신용등급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갚으세요. 은행권의 대출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러면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1금융권 외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카드, 현금 서비스, 그거는 2금융권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드론, 2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전부 대출로 잡히거든요. 2금융권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카드론을 한 번이라도 쓰시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쓰시게 되면은 대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더 떨어지게 해요. 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우량한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말 그대로 내가 은행 간의 거래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에 올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2금융,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신협 그런 데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평소에 보통 한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은행권 대출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 연봉, 요즘은 연봉에 따라서 대출 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좀 과할 정도로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에 대출은 1금융에서만 있어야 되고요.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은행권 주거래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래 은행에 입출금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정권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은행에서 정권 계좌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돈이 빠져나오고 정권에서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다시 정권회사에서 은행을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은행에 있던 1,000만 원을 정권회사에다 이체를 하고 은행에서 다시 정권회사에서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 뿐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2,000만 원의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제 거래가. 그럼 하루에 그걸 10번을 하면은 제가 하루에 1억 정도의 매출을 잡히는 거지, 그죠? 1,000만 원씩 5천만 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2번이니까 갔는 거 왔는 거니까요, 매출은 1억 잡히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거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신용을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활발하게 은행 거래를 했느냐를 따져보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 점수에 있어 가지고 그 점수가 월등히 확 올라가 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 계좌가 없다면 돈을 인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인출했다가 300만 원 다시 입금하세요. 그 뭐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은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농협으로 이체를, 요즘 이체 수수료 무료지, 그죠? 이체 수수료가 무료니까 무료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저는 다 무료기 때문에 만약에 무료라고 가정하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요. 은행에 있는 돈 100만 원도 괜찮아요. 100만 원 10번 하시면 되지, 그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이 잡히니까 그 신용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되는데요. 이제 신용카드는 뭐 할부라든가 이런 거 일시불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신용카드를 조금만 쓰시는데 대신에 선결제를 하세요. 선결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쓰면은 이 결제 금액이 다음 달 뭐 결제 날에 여러분들 그 청구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청구되기 10일 정도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카드사에 전화 걸어서 선입금을 하시면 돼요. 선결제라 그러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선결제를 하세요. 한 10일 일찍. 그렇게 하면 점수가 5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점이면 적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점씩 올라갑니다. 그 방법이 선결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적금을 좀 만드세요. 근데 적금을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만 원짜리 적금을 좀 여러 개 넣으세요. 만 원, 2만 원짜리 적금을 여러 개 넣으세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넣다가 해지해야 될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해지하세요. 괜찮아요. 해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그 예금 적금의 그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개,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넣었거든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있었지만은 저는 심심하면은 적금을 넣어요. 만 원짜리도 괜찮고 10만 원짜리도 괜찮고. 물론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여러 개 안 돼서 못 넣는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 그러면 해지하면 돼요. 중도 해제도 되고요. 해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금융 실적이 잡히거든요. 그럼 그 은행권 자체에 신용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요. 이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금융 거래를 좀 많이 올려라. 일반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선결제, 세 번째는 적금, 예금 적금을 여러 개를 많이 넣어라. 한 번에 많이 넣을 필요, 10만 원짜리 한 개 말고요, 만 원짜리 3개, 뭐 2만 원짜리 2개를 이렇게 넣으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활용하는, 적금 하나당 점수가 몇 점이거든요. 적금 하나당 몇 점씩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용 점수를 많이 올리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눈에 보이는 게 얘기했다시피 선결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은행 입출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라고 하지, 그죠? 일단 개인당 매출이 얼마냐,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연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너무 과다한 뭐 금액이라든가 대출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 신용 점수는 좀 낮지만 뭐 별로 특별하게 낮은 이유가 없는데, 낮다, 대출도 별로 없고 나는 뭐 가지고 있는 뭐 카드를 많이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은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신용등급이 확 올라버려요. 뭐 예를 들어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간다든지 6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신용점수를 쉽게 올립니다. 요즘 뭐 간단하게 올리는 방법이 또 있지, 그죠? 예, 통신, 휴대폰 요금하고 여러분들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납부하는 것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걸로도 몇 점을 올리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 사이트에다가 연결만 시키면 돼요.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토스라는 어플 또는 뭐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신용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용 조회는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조회를 하면은 점수가 떨어졌거든요. 옛날에는요. 요즘은 조회를 해서 점수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어플을 이용하시면 그냥 손쉽게 자기 점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옛날에는 마이크레딧이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서 연 몇만 원씩을 내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무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출 그리고 예적금 까지 그냥 그리고 신용 점수까지 무료로 보여주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토스 대표적인 게 제가 쓰는 게 토스하고 카카오뱅크인데 요거 활용하셔가지고 점수를 조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는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확 뛰어버려서 점수가 등급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귀찮지만요. 하루에 매일 은행에 있던 돈을 정권계좌 이체를 하든가 그 다음에 또는 다른 은행에다가 이체를 했다가 왔다 갔다를 몇 번씩 하시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건 아니고요. 원래 주식 계좌에 저는 돈을 남겨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청산을 하고 은행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약 한 2, 3천만 원에서 3, 4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죠? 매출이. 그러면 월로 치면은 연으로 치면은 뭐 60억 정도씩이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은행에 가 보니까요. 굉장히 금액이 크죠. 실제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지만 한 달에 거래되는 매출이 60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잦은 이체를 한다는 얘기죠. 잦은 이체를 하더라도 무료니까 관계없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나빠지는 건 없고 오히려 신용 점수는 올라가더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